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택의 경우를 예시로 들면서 제가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택의 경우는 지난 이제 8월 14일 날에 실적 관련 이슈로 이렇게 양봉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서 대략 최고점이 49,800원, 한 5만 원 근처까지 오르게 되고 또 이런 자리에서 많은 개인들이 매수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원전에 대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큰 급락이 여기서 진행이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포지션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날에 이렇게 상승을 만들면은 특히 다음날 아침에 이런 프리장에서 매수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 하락을 받게 되고 또 반등이 나오는 척 했다가 또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물량들이 손절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죽으면 우리가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22일 날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렇게 상승 구간이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큰 투매가 나온 다음에 들어오는 수급은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프리장에서 발생한 요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이 구간 위로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날아갈 거라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뭐 간다 안 간다 그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종목이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보는 그리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른 자리에서 가는 게 더 좋겠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사람들의 손절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당일날 바로 올려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이제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조건이 크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 움직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포지션 자체를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 매매로 참고를 한다면은 훨씬 더 유리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서는 누구나 다 매수 심리가 이렇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이러한 돌파, 페이크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바로 간다, 뭐 나중에 내려가서 죽는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 자체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생각나는 게 SY 쓸텍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재건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쭉 만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동을 이제 한 7월, 8월부터 쭉 돌리면서 상승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물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만들어냈던 상승 구간입니다. 자, 정확하게 표시를 해보면은 이제 여기가 당시에 신고가 구간이 되겠죠. 상장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파동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데 아침에 시가가 뜨면서 호재성 이슈가 떴습니다. 이제 종전 이슈는 계속 있었으니까 이 종목이 뭐 좋은 종목이다 그런 이슈가 떴었어요. 근데 시가가 이렇게 뜨게 되면서 신고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사람들이 매수로 진입을 많이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프리장이 없었기 때문에 시가에서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굉장히 여기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분봉을 좀 볼 수가 있는데 10월 작년에 10월 29일로 맞춰보면은 아침에 시가가 뜨고 한 7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다가 그냥 밀려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밀리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렇게 버텨주다가 누군가 갑자기 던지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을 타고 이제 기대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을 또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바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를 더 뺐죠. 이렇게 빼게 되면은
신고가에서 물량을 이제 홀딩하고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밑에서부터 갖고 왔던 사람, 그다음에 이제 제일 최악은 여기서 추격 매수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구간에 정말 손절을 많이 합니다. 아마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여기서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투매가 나온 뒤에 들어오는 이런 양봉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 뒤에 다시 이제 이런 구간들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신고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이전에 진짜 신고가가 아니라 가짜 구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추격해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이런 경우를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파니까? 아예 날라가네. 그럼 내가 들어갔던 시점이 잘못되었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남들이 누구나 다 기대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세명 전기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좀 잘 보였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신고가는 아닌데 매물이 이제 옛날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여기 고점이 신고가 구간이 되겠죠? 단기. 그럼 이 구간을 보면은 이 종목이 이제 매집을 준비했던 자리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이제 여기 위로 이제 돌파를 가야 돼요.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음날 바로 갔지만 이런 구간을 잘 보시면요. 8월 8일자로 한번 맞춰보면은 자, 전날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 매물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전날 있었던 이 9,9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매수하기 위한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가면은 당연히 좋겠죠? 저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이런 구간들을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달려드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리들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게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눌림에 잘 사시면 좋겠지만 수급이 나온 다음에 사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고점 구간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게 어떤 종목이 신고가 구간으로 뭔가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면은 걔는 거기에서 바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어 그런 개인들을 좀 죽이는 이제 그런 자리들을 만들고 움직이기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리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라고 항상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더라도 항상 신고가라는 거는 굉장히 가기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출발 초입에서 뭔가 일어납니다. 포스코 엠텍도 보면은 이제 23년도에 2차 전지 대란으로 이제 크게 오르기 전에 이제 여기가 신고가였죠. 이 라인이. 네. 이 자리를 자, 여기서 신고가를 구간을 찌르고 내리면서 파동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이제 상한가 캔들이 한 5천억 정도 터지면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상한가 다음 날에 여기에서 굉장히 또 개인들이 많이 몰리겠죠. 여기서 또 몰리고 또 추격으로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물론 이제 바로 가면 당연히 좋았겠죠. 매매하기가 좀 더 편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바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남들이 보는 신고가를 깼죠. 이런 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신고가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나 다음날에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 심지어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라인을 전부 다 그어놨겠죠. 이 라인을 긋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엠텍의 세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더 가야 되는 파동이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다 지켜주면서 다 같이 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툭 깨주면은 사람들이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손절 물량을 이제 다 받아서 그 다음에 움직이면은 훨씬 더 개인과 안 가게 되겠죠? 달려드는 개인들을 다 털어내고 가게 되니까 이제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파동을 만들다 내다가 자 여기서 이제 파동을 돌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리를 만들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상승이 이렇게 쭈르륵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이런 초입 구간 있잖아요. 초입 구간에서는 시간을 상당히 좀 오래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은 개인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자금이 높은 슈퍼개미들도 이런 오래 홀딩을 못 해요. 아마 이제 길어봤자 일주일일 텐데 그런 자리들을 이제 좀 털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고점 구간을 좀 만들어내면서 손절 물량을 받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슈팅이 좀 빠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자리를 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이제 파동의 크기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슈팅이 굉장히 빠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이제 내가 보던 그런 종목들이 남들이 전부 다 기대하는 그런 자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자리에서는 슈팅 구간이 이제 크게 바로바로 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의 수익을 주고 고점에다가 사람들을 몰아넣고 이제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보던 종목이 그런 이제 그룹에 속한다면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종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매매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